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 요가나 다른 운동으로 사실 초기에는 그 유통을 네. 뭐 이렇게 좀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미 넘어서 질병 네, 수준을 그렇죠. 갔을 때는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 또는 네. 그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이 허리에 수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 새로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술을 해주신 그 선생님, 정벌주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이수연세바른병원의 신명주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을 진행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6676-0114, 0114번입니다. 6676-0114번과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전화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내용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허리 통증은 척추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오는 그런 통증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형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우선은 이제 척추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허리 쪽에 이제 모형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척추 모형이지만 우리 몸의 크기랑 비슷합니다. 골반은 좀 작지만 보면은 이제 척추의 그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젤리처럼 생긴 게 이게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가 이제 어떤 힘을 받아 갖고서 튀어나와서 이 주변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거나 눌리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거나 그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거나 발바닥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디스크라고 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모형은 이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렇게 쿠션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디스크입니다. 네. 이 디스크가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이제 찢어지거나 파열이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어떤 신경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꽉 누르게 되면은 신경이 말라요. 말라서 위에 있는 신경은 건강한 신경이고 아래에 있는 신경은 망가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신경이 통증을 허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그 소견이 나오냐면 정상인에서는 보면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젤리처럼 보이는 이게 디스크가 하얗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정상인의 이제 디스크인데 이런 디스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그 관절이 약해진다든지 허리에 어떤 무리가 많이 가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장시간 오래 앉아 있게 돼서 척추 사이에 어떤 디스크 힘이 많이 가면 이렇게 뒤로 삐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 우측에 보시면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이렇게 검은 덩어리들이 꽉 누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은 네. 초기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만 있지만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네. 더 심하게 돌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더 나이가 드시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어지게 되고 키도 작아지게 되고 손을 더 크게 봐야 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이런 분들의 어떤 통증의 정도를 보는 검사를 해보면은 네. 이게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해서 정말로 얼마나 아픈지를 보는 검사인데 좌측, 우측 그 다리 쪽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이건 정상인이고 네. 이거는 오른쪽은 이제 이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네. 위에 신경이 많이 망가져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있는 부위에 색깔이 많이 변해서 정말로 많이 아픈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말로 네. 안 해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통증의 그 어떤 이 강도를 예. 네. 얘기해주는 그런 그 척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가 아무래도 돌출되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을 화면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발생되는 그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도 이제 다가오고 이제 네. 김장철이 좀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장시간 한 자세로 오랫동안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렇게 디스크가 네. 뒤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삐져나온 디스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꽉 누르게 되면 신경 있는 부위에 이제 저렇게 스파이크가 막 튀면서 다리 쪽으로 막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네.
디스크가 생기면은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이 이제 생기는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허리는 나는 왜 안 아픈데 왜 자꾸 허리 때문에 저기 네. 그 검사도 하고 허리를 치료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네.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겼어도 증상은 다리 쪽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예. 나오는 거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얼마 있다 김장철이네요. 네, 그렇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올해는 좀 김장을 좀 해보려고 그래. 맨날 사 먹으니까. 네. 이게 김장할 게 오래 하면 허리가 또 많이 아플 수 있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디스크가 왜 병이 생기지 않더라도요. 또 뭐 우리 다른 누님들도 그렇고 보면 디스크가 없어요. 근데 네. 통증이 또 있으시다고 허리에 예. 요통 있다고 해서 예. 그런 경우 있죠. 네, 그 왜 그럴까? 뭐 예. 다른 또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들도 많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 이제 디스크만 있는 줄 아는데 예. 그건 이제 젊은 층에서는 디스크가 많이 파열되거나 터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이제 드시는 그 어떤 중년층 이상에서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 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그 척추관 네. 협착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척추관에서 이제 신경이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있는데 네. 길이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 좁아져서 네.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굉장히 그 다리가 화끈거리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간단한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이제 정상인에서는 이 척추관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 안에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비유하자면은 넓은 고속도로 쪽에서는 차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네, 좁아져 좁네요. 있잖아요. 네. 그 좁아지는 원인은 이제 관절이 두꺼워져서 좁아질 수도 있고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유착이 생겨서 좁아질 수도 있고 원인은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렇게 신경이 막 모여 있게 되면 서로 막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리 전체적으로 많이 불편해요. 네. 오래 걸으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좀 가다가 쉬다 이렇게 해야지 좀 증상이 완화가 되는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의 그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진행 과정을 좀 보면은 맨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이 틈인데 틈이 네.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게 좁아지기 네. 시작하다가 이제 치료를 이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꽉 막혀버려요. 시커먼 네. 덩어리가 꽉 누르고 있잖아요. 저 얼마나 아플까요? 이 정도면은 잘 못 걸으세요. 아주 네. 막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참는단 말이야. 한국인의 특징이 참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네. 참는다. 참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전체적으로 다 막혀버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도 힘들어요. 하게 되더라도 허리를 다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허리를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예, 네. 예.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참는 걸 잘 못해가지고 조금만 네. 아파도 막 아이고 보러 병원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게 더 좋은 장수한대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오래 사신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플 때 그렇군요. 바로바로 병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네. 치료 받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큰 병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100세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그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선생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좀 증상면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허리 디스크는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생겨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맞아요.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전까지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아픈 줄 몰라요. 시험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젊은 층에서 오는 게 이제 디스크고 약간의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생기면서 이제 두꺼워져서 협착이 생기는 분들, 네. 약간 이제 중년층 이상에서 오는 게 이제 아하. 척추관 협착증인데 네. 두 질환을 이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좌측에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인 분들은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아, 근데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제 굽혀야 편하죠.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은 협착된 부위가 넓어지니까 통증이 네. 없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걷는 우리 그런 습성이 할머님들. 있고요. 예, 지팡이 네. 짚고 다니시는 게 그런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치료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네. 예, 치료가 잘 돼서.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많이 저리고 당겨요. 네. 걸을 때. 근데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엉치 아래, 허벅지 쪽, 그다음에 발바닥 쪽으로 해서 막 시리고 저린 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화끈화끈거리다고 하는 그런 네.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허리보다는 아래쪽으로 많이 불편하시고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들처럼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프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요. 근데 시험 딱 끝나면 이제 확 풀어지면서 통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앉아 있을 때보다 이제 서 있을 때 좀 편하고 네. 협착증인 경우에는 거꾸로 걸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가다가 앉아 있어야 돼. 시장을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보따리를 들고 이제 어떤 구석 같은 데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못 걸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걸으면 아프니까 좀 쉬게 되고,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두 질환을 이제 저희가 이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네.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잘 들어 올리지를 못해요. 네, 그렇죠. 다리를 들려고 그러면 다리가 통증이 당기는데 있군요. 근데 협착증 경우는 누워서 다리를 잘 들어 올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잘 못 걸어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료실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네. 막 잘 들어 올려요. 아. 네, 그 보호자분들이 그게 봤을 때는, 협착증이군요. 예, 네. 보호자분들이 봤을 때는 꼭 깨병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 잘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왜 아파할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 네. 병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질환은 그-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디스크라는 병하고 이 척추증 네. 병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예.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아. 이게 뭐야 또 다른 병인가 이런 예. 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네. 네. 보통은 이제 바늘하고 실 관계죠. 네. 예.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김아무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성이 디스크고요. 이름이 이제 협착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 디스크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아. 네.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니까 그게 네. 협착증이에요. 아, 그래서 두 그렇군요. 질환은 처음에는 디스크적인 증상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협착증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뭐 허리랑 뭐 다리랑 막 같이 복합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네. 두 질환이 이제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그 저기 신명주 원장님 그동안 네.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센스 있게 그 이 대답을 해주신 적은 정말 한 10년 만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방송인이세요? 디스크는 성이고 협착증은 이름이다. 아. 아, 질문에 떨어뜨릴 수 없군요. 네. 아, 이제 멋있었어요. 제가 네, 한 수 그렇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쉽게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 방송 같은 데는 없어요. 네,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02-6671-0114,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예, 저는요, 저 허리는 평소 때는 괜찮은데, 예. 무슨 쪼그리고 앉아서 예,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좀 심하진 않아도 이렇게 좀 아프면서, 예. 발등, 예. 발가락 있는 데가 그 예. 위에가 이렇게 저려요. 아, 저리시다고요? 예.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증상이? 그런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 병원에 가셔서 뭐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그런 적은 따로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전화 주신 그 어머님처럼 저린 증상은 신경이 뭔가에 자극을 받아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극을 받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극받는 원인 중에 이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도관을 예를 들자면은 수도관도 오래 들면 안에 녹슬고 그 막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그게 동맥경화고요. 척추관이 막히면은 척추관 협착증이세요. 목소리 이렇게 들어봐서는 협착증에 가까운 걸로 인해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협착이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해주면은 그런 저림 증상이 많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로 가는 혈관 이상이 있어서도 저림 증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얘기를 들어봐서는 허리 쪽에서 오는 협착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더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아, 내 병이 이런 병이고 아, 이런 치료를 하면 좋아지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니까 시청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해주시면 네. 아마 네.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뒤에 시술법과 네. 꼭 우리 그 전화 주신 분과 같은 케이스 네.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그 평소 오래 앉았거나 눕거나 하면 일어날 때 허리 펴질 못하고 예. 상당히 아픕니다. 예.
허리를 펴기가 힘드신 거죠? 누워 있다가 예, 예. 일어나. 이제 예.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원래 그저 만으로 63입니다. 예. 그런 증상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한 몇 년 됐습니다. 아, 몇 년 되셨고 병원에서 뭐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예, 특별히 받은 건 없습니다. 예. 허리를 약간 좀 구부정하게 하면 좀 편하시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면. 예, 아무래도 좀 예. 허리에 굽혀서 예. 필요합니다. 지금 그 아버님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뒤로 허리를 제끼게 되면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위가 좁아지니까 허리를 뒤로 못 펴는 거예요. 앞으로 굽이면 편하고. 그래서 그 협착된 부위만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찾게 되면 치료는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오래됐다 하더라도 그런 협착증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은 협착된 부위만 어떻게 좀 이렇게 넓혀주거나 어떤 간단한 시술요법으로도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 그런 시술법 중에 그 아버님께 해당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더 시청해 주시면은 치료가 되는 병이니까 조금만 네. 더 시청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네.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허리가 다 아프시다고 해서 옛날에 나 수술해서 무서워서 병원에 아까 참고 맞아요. 안 가시는 많은데요. 그렇지 네. 않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허리에 어떤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분 중에 그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한 100분이 병원을 내원하신다 그러면은 한 5% 미만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일을 해보면 환자분들 중에 꼭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요즘에는 많이 꼭 디스크 하면 꼭 수술 이렇게 이제 하는 편견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과연 어떤 치료를 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병은 사실은 진행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잡히고 얼굴이 주름이 네. 많아지는 것처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도 병은 진행은 되지만 네. 불편한 거를 최소화하는 게 치료의 목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반드시 꼭 수술을 해서 꼭 불편한 거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게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는 치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네. 포션이 100명 중에 85%에서 9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에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술법들이 그런 네. 그 치료 방법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네. 이제 잘 그만 좀 들어보시면 뜸들이시고요. 됩니다. 네. 네. 한번 알고 본격적으로 싶어요. 다 지금 궁금해하세요. 아까 이따 네. 해드릴게요,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부터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을 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추에 생기는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 중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망가지게 되면은 유착이라는 그런 원인 결과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기듯이. 그래서 그런 유착들을 최대한 없애주는 유착 네. 박리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도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시경을 넣어서 그런 네. 유착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직접 안에다 삽입을 해서 레이저로 네.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망가진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오는 유착은 이걸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네. 근데 망가진 디스크로 인해서 유착이 온 것 말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주거나. 네. 그러면은 고주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료를 그 튀어나온 디스크에다 가해주면 그 디스크의 크기가 많이 줄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시술법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경막의 유착 박리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술법인가요? 예,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네.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면은 이제 꼬리뼈로 해서 가느다란 카테타를 삽입을 해요. 네. 삽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유착 있는 부위를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이제 고안된 그런 카테타를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영상 장치를 보면서 저렇게 조영제를 투입하게 되면은 유착이 생긴 부위는 조영이 잘 안 돼요. 안 네. 되면 그 부위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그 유착 부위를 다 일일이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을 직접 같이 좀 삽입을 해서 네. 저렇게 약물을 넣으면 주변에 이끼 낀 것처럼 보이는 유착된 부위가 다 제거가 되면서 신경이 저렇게 부어있던 게 많이 신경 붓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네. 신경이 망가진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안전 신경이 네. 절단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술법 자체는
한 15분에서 네. 20분 정도면은 끝나요. 근데 네.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굉장히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수술 후에도 유착이 생겨서 오는 분들한테도 많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접 저희가 경막 외 유착 박리술 현장을 네. 다녀왔습니다. 네. 자,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얘기를 쭉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시행하는 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면은 저렇게 특수한 그 카테타를 이제 꼬리뼈 안으로 집어넣어요. 네. 넣은 다음에 이제 저렇게 조영제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 저렇게 꺼멓게 쭉쭉 이제 그 퍼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치료하고 나서 저희가 치료가 잘 됐는지 보는 과정에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은 부위가 쫙쫙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막힌 부위가 다 뚫렸다는 거예요. 그 유착이 없어지면서 저렇게 그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는 검은 그 라인은 선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다 넓어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저런 시술법을 한 25분 정도 시행하고 환자분은 이제 깨끗한 그 무균 상태의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는데 왜 수술방에서 하냐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하는 거고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마취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1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회복을 취한 다음에 그냥 귀가하시는 거예요, 걸어서. 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바쁘시고 수술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어떤 분들이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척추에 생기는 그런 그 병의 대부분이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척추 디스크고요. 그다음에 협착증,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오는 통증을 우리가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많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한테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오는 퇴행성 질환, 네. 그다음에 압박골절,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MRI 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도 유착이 있는 경우에 시술해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정리를 이 시술 사례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비교적 사례가 좋은 것 저희 참고하시라고 네.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준비해온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저기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에 보면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카테타를 넣어서 유착 부위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네. 그 화면인데 30세 여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후에 허리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이를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런 그 유착 박리술을 시행한 다음에 네. 통증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54세 여자분이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신경이 많이 유착이 돼 있는 부위를 유착을 박리해주는 시술을 통해서 네. 처음에는 3분 정도도 못 걸었는데 하고 나서는 아주 많이 편해지셨어요. 그리고 네. 허리를 구부정하게 걷던 분이 유착 박리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허리를 펴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커 보이는 그런 결과도 얻었고요. 되게 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63세 남자셨고 보면은 나사못을 이렇게 막 박아놨잖아요. 네. 허리에다가 수술은 참 잘 됐는데 5개월 후에 갑자기 또 통증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유착이 굉장히 심해져서 수술을 하긴 좀 애매하고 환자분도 수술을 원치 않아서 유착 박리술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잘된 케이스 몇 개 준비했죠? 네. 그렇다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조절하는 시술법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국소 마취만을 하고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으로도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마취를 하기 힘든 분들한테도 많이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분들한테도 유착 박리술을 시행해주면 통증이 많이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네, 저는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응치뼈하고 허벅지 쪽에, 왼쪽 허벅지 쪽이 좀 많이 아파서, 예. 그 때문에 그렇군요. 예. 지금 실례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47세입니다. 예. 지금 엉치 쪽으로 해서 좀 통증이 있으신데 막 당기면서 저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시나요? 아니면 당기기만 하시나요? 아프면 통증이 와요.
예. 지금 뭐 정밀 검사는 병원에서 받으신 건 따로 없으시고요. 한 1년 전에 한번 받았는데요. 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좀 겁나서 제가 안 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 협착증으로 진단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 디스크로 진단 받으셨어요? 디스크 쪽이요. 예. 1년 되셨고 수술하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1년 전에 수술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지내시는데 좀 더 지내시면은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린다 그러면 그 디스크의 어떤 눌리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꼭 반드시 수술하지 않아도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그 치료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치료는 됩니다. 되니까 좀 더 방청을 좀 해주세요. 네. 전화 주셔서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저는 오른쪽 응치가 아파가지고 예, 7년 전에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라고 그러대 예, 그래가 고주파로 수술해야 된다 하면서 이러던데 예, 이래 앉으면은 궁디 뼈가 아프고 그 예.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가 아파요. 예. 지금 어머님께서 그 치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고주파로 해야 된다고 7년 전에 디스크로 진단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저 치료 방법도 다 이제 아시니까 치료하면 좋아지는 병이에요. 이 척추 질환은 치료만 적절한 시기에 잘 받으면 거의 완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가 만약에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은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소 마취만으로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몸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술을 뭐 설명 들으신 병원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는 그 수액 감압술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더 방청을 해주세요. 네. 네.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근데 수술을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럼요. 거는 수술은 네. 아니고요. 시술입니다. 그래서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는 게 해당이 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요새는 뭐 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던데 그렇게는 예. 저는 안 됩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복합요법으로 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으면은 고주파수의 감압술로도 치료가 되고요. 만약에 협착증이랑 그런 게 같이 동반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가느다란 관을 넣어갖고 내시경을 넣어서 그 협착된 부위를 이렇게 좀 씻겨주면 돼요. 그래서 두 네. 가지를 같이 시행할 수도 있고 단일요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머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치료 방법을. 그래서 결정만 내리셔서 하시면 돼요. 네. 저신마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칼로 째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통증만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병원 어느 정도 이제 아셨으니까 치료 방법도 아셨으니까 결정 내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내용을 조금 더 연결이-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꼬리뼈 우리 지금 우리 그 시청자께 전화 주신 분이 뭐 아까 뭐 이렇게 바늘로 안 되나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이 바늘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저희 TV에. 네, 긴 바늘, 짧은 맞아요. 바늘, 이렇게 꽂아서 주사 놓는 바늘, 네. 네. 꼬리뼈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하는 바늘. 많이 하시네요. 예? 네. 아니, 바늘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자, 뭐 바늘 이야기 한번 내시경 이런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질문하신 어머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착 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요. 관을 넣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하면서 유착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RI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계속 아픈 경우, 그다음에 유착 박리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면은 내시경을 직접 삽입해서 그 유착이라든지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그 유착 박리술보다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단일요법으로 네.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을 이제 시술하는 과정인데 저렇게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네. 저 하얗게 이렇게 통처럼 생기는 게 내시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척추 안을 우리가 위 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서 환자는
멀쩡하게 깨어 있어요. 마취를 하지 않아요. 아. 척추만 네. 마취하고 그래서 부분 네. 마취를 하죠. 예, 지역만.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불편한 네. 부위를 이제 저기 설명해주고 저기 보면 불빛이 번쩍번쩍 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레이저가 이제 그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척추 부위를 이렇게 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 30분 정도 시술을 받고 환자분이 한 2-3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회복을 취한 다음에 네. 집으로 이제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는 게 저렇게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그래서 네. 수술하지 않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제 준비해온 실질적인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네. 내시경을 척추관 안에다가 삽입을 해요.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위를 다 우리가 눈으로 봐요. 화면을 통해서 이게 네. 척추 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MRI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이렇게 내시경 레이저로 시술한 다음에 보면 몇 개월 지나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튀어나온 부위가. 네. 그래서 이제 시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그 시술할 수 있고 디스크의 크기까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 젊은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또는 수술했는데도 계속 지속되는 통증인데 병변 부위가 확실하지 않는 분들을 직접 내시경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익한 치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또 있죠, 사례가. 예, 네. 이제 42세 참고하시기 여자 바랍니다, 42세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이제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장하다가 갑자기 배추를 옮기다가 허리가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네. 오셨는데 병원에서 MRI 찍었더니 디스크가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하다가 레이저 시술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보셔갖고 지금은 네.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사례가 그리고 있죠? 이제 45세 남자셨고 여기 보면 나사못을 네. 이렇게 고정을 해놨잖아요. 네.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했는데 아주 좋다가 3년 후에 다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어요. MRI 다 하고 별거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들여다봤더니 유착이 네. 있는 부위를 다 레이저로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건강한 생활을 하시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몇 장 좀 보여드렸고요. 네. 자꾸 김장 얘기하시니까 올해 제가 김장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김장하다가 또 허리 다쳐갖고 돈 더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운동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소개해 주실 뭐 이제 이번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예. 또 여러 가지 무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저, 고주파 무슨 예. 네. 우주전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제 그 디스크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그 유착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법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제 터진 디스크 또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건 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고주파를 통해서 하는 건데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좀 더 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원리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카테타를 이제 디스크 네. 안에다가 넣어서 저렇게 우측에 보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아. 이제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네. 저렇게 카테타를 넣어서 고주파를 그 부위에다 집중적으로 이제 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감압시켜서 없애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기 안에다가 가느다란 그 집게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다 제거를 해요. 또 아. 디스크도 다 국소 마취만 하고. 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저렇게 완화시켜주면 디스크의 크기도 다시 원래대로 그렇군요. 돌아가고 예. 모양도 다시 정상화되기 때문에 예. 신경이 압박받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시술하면서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국소 마취만 하고 카테타만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환자들한테 위험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네. 부작용이 저 거의 다시 없으시고.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원상대로? 저렇게 고주파의 열이 좀 사라지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네. 오랫동안 네.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고주파 수액감압술 시술 과정도 화면으로 예.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보시면서 설명 예. 좀 예,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시행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실에서 깨끗한 묵은 상태에서 환자분은 그 마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디스크 사이에 튀어나온 부위를 저렇게 영상을 보면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네. 고주파라고 저렇게 이제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말아서 이제 튀어나온 부위를 감싸 갖고서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타겟을 정해 갖고 거기다가 계속 고주파를 네. 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딱딱한 디스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젤리처럼 변해요. 우리가 네. 껌을 씹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열을 좀 가하면 이게 젤리처럼 변하는 것처럼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이 디스크가 딱딱하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를 열을 어느 정도 가해주면 이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술하고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퇴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 큰 무리가 없이 허리 통증이랑 다리 통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어떤 증상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좀 효과를 볼 수 있으신지를 저희가 한번 또 네. 짚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은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네.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당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끝이 저리거나 하반신 어느 일정 부분이 힘이 없더라도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면 저런 증상들이 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라든지 아주 심한 협착증이 아닌 경우에도 다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본 두 가지 치료법 다 바늘을 이용한 치료법인데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그 전반부에 얘기했던 그 카테 바늘은 이제 네. 유착을 방해해 주는 거고 지금 말하는 그 고주파 수액을 그 감압하는 그 바늘은 그 고주파 열이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네. 약간 바늘 자체가 달라요. 예. 똑같은 바늘이 바늘이 아닙니다. 다르군요. 예. 네. 네.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그 시행하는 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컴퓨터 영상 장치에서 이제 그 이렇게 가느다란 그 조금 전에 말했던 바늘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 사이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위에 이제 고주파를 가하면 디스크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전화 연결 한 통 받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특징과 치료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 나눠보시죠.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네.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인데요. 예, 허리가 좀 아픈 지는 10년쯤 된 것 같아요. 예, 좀 무거운 걸 들다가 좀 그랬는데. 그런데 보통 그냥 한 방에서 예. 치료만 조금 하다가 한 3, 4개월 전에 병원 가서 예, 예, 척추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예, 예, 네, 좀 있긴 있는데 저보고 너무 심하면 수술은 얘기 안 하고 통증 클리닉을 예. 오라고 하는데 제가 직장도 다니고 이래서 못 가고 예, 예, 현재는 척추 교정도 좀 해라고 그것도 괜찮다 해서 예, 예, 스포츠 마사지를 지금 한 2달 정도를 받고 있는데 예, 그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방송을 보니까 예, 예, 시술적인 부분이 이게 나와 있어서 예. 이런 것 저희가 지금 여기가 경남인데 예, 예. 지방에도 이런 수술이 보편화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 서울 쪽에만 있는 건지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 보편화된 치료는 아직 아니고요. 예. 그 지방에도 많이 해요. 보편화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술이 이제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층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분들한테는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일단 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그 보조적인 요법을 해주는 게 순서상 맞고요. 오랫동안 그 통증이 있으시면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수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전문병원에 가셔서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상의하시고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한번 상의해서 한번 시술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주 목소리가 멋있으시네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디가? 저는 한 5년 전에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예. 움직이다가 이렇게 무리가 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MRI 찍어서 요추 추간판 팽윤이라고 예, 이제 디스크 종류인데 이제 디스크가 부어서 예, 그런 그 진단을 받아서 이제 견인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허리가 예, 그
이제 방송을 보면서도 느꼈는데 허리가 이제 뭐 다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아픈 게 아니라 예. 누워 있으면 예. 양쪽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오른손 왼손 그 새끼 손가락하고 이제 그 중간 손가락 있는 부분이 많이 저려요. 예. 걸어서 다니다가 아프고 뭐 통증이 와서 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누워 있으면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잠자다가도 이렇게 저려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예. 경우가 이제 왜 그런지 싶기도 예. 하고요. 비술적 예. 수술적 치료법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그 5년 전에 그 디스크가 이렇게 부어 있으셨다고 얘기 들으셨는데요. 이게 네네. 이제 디스크가 이제 조금씩 부어 오르다가 풍선이 이제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어느 정도 그 부풀어 오르다가 한계가 이제 다 넘어서면 이제 터진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다리가 당기거나 저림 증상이 오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터지기 전에 풍선도 터지기 전에 바람을 빼주면 터질 염려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풀어 있는 디스크를 어떤 그 내부의 어떤 그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어떤 다른 치료를 해서 이걸 크기를 줄여준다든지 압력을 떨어뜨려주면 그런 증상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저린 것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손저림이 그 손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목에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손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목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 전에 검사하셨다 그러면은 다시 MRI를 검사해서 이 부풀어 오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고주파수의 감압술이 해당이 되는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오늘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 특징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지 거기까지만 오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특징은 이제 젊은 분에서 이제 수술을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데 마취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가느다란 카테터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상의하신 다음에 시행을 받으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을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연세바른병원의 신명주 원장과 함께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대거진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